코트디부아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규제와 엄격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독특한 금지 규정과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규칙에서 음식 문화까지 당신을 놀라게 할 17가지 규제를 알아보세요. 17위. 개와 고양이 무리와 거리 두기.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의 길거리 동물들은 관리가 부족하여 광견병 위험이 높습니다. 사람들조차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동물들은 종종 야생 상태로 살아가며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길거리 동물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16위. 사회적 불안과 생활의 어려움. 코트디부아르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대선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웃나라 라이베리아로 피난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내부에서도 지역 간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교육, 교통과 같은 필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15위. 문신 금지. 많은 나라에서 문신은 일반적이지만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가급적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문신이 환영받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문신을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단체나 조직에서 문신을 특정한 의미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몇 차례의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보면 긴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트디부아르 군대에서도 문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 내부의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전문성과 규율을 강조하기 위해 문신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위. 군 관련 사진 촬영 금지.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시설, 정부건물, 라디오 및 TV 방송국 포함 대통령궁, 공항, 그리고 아비장에 위치한 샤를드골 및 우프의 부안이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촬영한 사진에 이러한 장소가 포함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나 보안 요원을 촬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코트디부아르에는 여러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군 관련 촬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위. 구걸 금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드물게 보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구걸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질서를 유지하고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서의 이동식 상거래, 모든 형태의 구걸, 수레를 이용한 노점 운영 등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하메드 바카요코, 햄드 베이카요코는 도시 교차로에서의 구걸을 금지하는 법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철거 및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따로 현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12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코트디부아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평화의 상징이 존재합니다. 바로 야무스크로 평화의 성모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성당 중 하나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숨겨진 보석이라 불리는 이 성당은 레바논 출신 건축가 피에르 파쿠리, 피어르 페이커리가 설계하였으며 최대 높이는 158m, 폭은 150m에 달합니다. 1985년에 착공하여 1989년에 완공되었으며 건설 비용은 약 1억 7,500만 물결표 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건축되었으며 총 면적은 3만 미터 내부 예배 공간은 8,000m 이상입니다. 최대 1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성당은
종교와 문화를 조화롭게 융합한 아이보리코스트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중요한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1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평균 수명.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낮은 10개 국가는 모두 아프리카에 위치하며 그 중에서도 코트디부아르는 항상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나라에서 평균 수명이 낮은 주요 원인은 국가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됩니다.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빈곤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쟁은 경제 쇠퇴와 빈곤 확산을 초래하며 영양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전염병은 항상 이곳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HIV, 말라리아, 황열병, 콜레라와 같은 감염병이 코트디부아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낮은 평균 수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NGO와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며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2. 피부 미백 크림 사용 증가.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많은 여성과 점점 더 많은 남성이 피부 미백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크림에는 건강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 시 피부 변색, 여드름 발생, 심지어 암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면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수은,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2% 이상의 하이드로퀴논이 포함된 미백 크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은 원래 흑백 사진 인화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유럽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어 이미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 현상은 코트디부아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9위, 상하 무역 중심지.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값진 자원인 별표 상하, 코끼리의 어금니, 별표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15, 16세기경 프랑스와 포르투갈 상인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4개 해안으로 나뉘었으며 이는 당시 주요 무역 품목을 기준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세 지역은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이보리 코스트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별표 코트데 덴츠, 코트드당, 별표이라는 별칭도 있는데 이는 프랑스어로 이빨의 해안을 의미하며 물론 여기서의 이빨은 코끼리의 엄니를 뜻합니다. 8위, 치안 문제. 코트디부아르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버스 및 자동차 탈취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길거리에는 검문소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 등 보안 요원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무기, 총기, 칼, 수류탄 등의 불법 유통 문제가 있어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장 강도 사건이 식당이나 상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트디부아르 여행은 안전할까요? 여행의 안전성은 여행 수칙을 철저히 따르고 방문할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별표 우프의 부아니 다리, 후프의 보이니 브릿지, 와드골 다리, 데가울 브릿지, 아비장, 별표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및 절도 사건이 낮에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할 때는 카드를 항상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전에 여권, 비자, 항공권 등의 서류를 복사하여 하나는 소지하고 다른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중품, 고가 시계, 카메라, 휴대전화, 보석류 등은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지역, 기글로, 북부 부아케 부에이크, 세겔라, 세구엘라은 여행 시 피하는 것이 좋으며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경험이 적은 여행자에게는 적합한 여행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7.
필수 예방접종.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건당국의 예방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백신은 황열병 예방접종입니다. 황열병은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초기 증상은 오한과 독감 유사 열부터 간염과 황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치료가 늦어지거나 조기에 진단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디부아르에 입국하려면 황열병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질병입니다. 손을 자주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팔꿈치 안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린 후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작은 비말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이 나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코트디부아르는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질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 여러분이 방금 먹은 초콜릿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코아를 생산하는 나라로 초콜릿 산업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코코아 콩을 생산하며 이는 국가 전체 수출 수익의 40%를 차지합니다. 세계 코코아 재단 WCF의 조사에 따르면 약 2,760만 명이 코트디부아르 인구 중 800만 명 이상이 코코아 생산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은 대대로 이어지는 가족 사업이 대부분이며 소규모 농장이 일반적입니다. 산페드로, 샌페드로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포라스테로 품종의 코코아 농장은 보통 3헥타르를 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토양의 비옥함을 유지하고 가지를 정리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나무를 심는 등 코코아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2회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많은 코코아 농부들은 식량 작업을 위해 채소나 쌀을 함께 재배하며 넓은 땅을 가진 경우 고무나무와 같은 작물을 혼합하여 경작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농부들은 더 좋은 품질의 코코아를 생산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2개의 수도.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에서 드물게 2개의 수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즉 야무스크로와 아비장, 어바이드잔 두 도시가 수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야무스크로는 코트디부아르의 공식 수도이며 정부 기관이 위치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경제 중심지나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는 아비장으로 사실상 행정수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비장은 국가의 금융, 경제, 문화 중심지로 활발한 경제활동과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집약된 곳입니다. 이러한 수도의 이원화는 코트디부아르의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무스크로는 년도의 공식 수도로 지정되었으나 아비장은 여전히 국가 경제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 및 자연유산.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고 이상적인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유네스코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5개의 중요한 문화 및 자연유산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 자연보호구역 리저브 데 타이입니다. 코트디부아르 남서부에 위치한 이곳은 서아프리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열대우림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붉은 꼬리 원숭이와 검은 사자 같은 희귀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님바산 자연보호구역 마운트 님바 스트릭트 네이처 리저브이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남서부 라이베리아와 기니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높은 산지로 독특한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모의 국립공원 커모 내셔널 파크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국립공원 중 하나인 이곳은 사자, 코끼리, 영양 등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은 역사적 상업 중심지인 그랑바상, 그랜드 바삼과 독특한 섬들로 이루어진 에오틸레 제도, 아일즈 에오타일입니다. 이 유산들은 코트디부아르의 문화와 자연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전 노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독특한 별명을 가진 국가대표팀. 나이지리아 축구대표팀이 슈퍼이글스, 슈퍼이글즈, 카메룬 대표팀이 불굴의 사자, 인더미터블 라이언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코트디부아르 축구대표팀은 레젤레팡, 레스 엘리펀츠, 즉 코끼리 군단으로 불립니다. 이 팀은 1992년과 2014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즈에서 우승하였으며 두 번 모두 가나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디디에 드로그바, 다이디서 드라그바입니다. 그는 국가의 자랑이며 코트디부아르 축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힙니다. 첼시 축구클럽에서의 활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향인 코트디부아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장에서 태어난 그는 뛰어난 공격수이자 골잡이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대표팀에서 104경기에 출전해 65골을 기록했습니다. 2006년부터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의 주장으로 활약하며 젊은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코트디부아르 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자로 은퇴했으며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님바산, 마운트 님바. 코트디부아르에는 다양한 산들이 있지만 님바산은 이 나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명소입니다. 이 산은 인근 고원 위로 우뚝 솟아 있으며 라이베리아 및 기니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님바산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지닌 중요한 생태지역이기도 합니다. 울창한 숲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이곳에는 희귀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특히 침팬지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침팬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생태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님바산은 문화적으로도 흥미로운 장소로 이곳과 관련된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이킹이나 등산을 통해 님바산의 절경을 감상하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야생 속에서 자연을 탐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코트디부아르의 님바산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1. 언어로 인한 갈등. 코트디부아르의 공식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코트디부아르의 공식 언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이 질문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은 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제기됩니다.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국가이며 그 영향으로 프랑스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제 수도인 아비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어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상들의 언어를 잊는 행위로 여겨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코트디부아르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중 바올레족, 바올, 이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민족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베테족, 베트은 두 번째로 큰 민족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세누포족, 세누포 16%, 과말링케족, 말링크 11%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그니족, 에그니, 단족, 단, 로비족, 로비 등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며 각 민족은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존중받기를 바라며 다른 민족들이 해당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에 대한 더 많은 탐험과 경험을 해보고 싶어지셨다면 기쁩니다. 채널 구독과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